스승님은 신불산에서 17년간 수행을 하시면서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세속에서 생활의 들을 닦으면서 어떤 분은 80년, 어떤 분은 90년, 또 어떤 분은 스승님 말씀에 있는 산에서 기술이라는 분으로 기합받으면서 또 30년, 50년. 서 있는 저도 30년 이상 남들을 수련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우리는 스승이 좀 못 깨닫는가? 못 깨닫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예요. 스승님이 17년간 신불산에서 수련받은 수련 체계, 수련의 체계나 그 방식, 단편적인 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스승님한테 올리는 선물은 보잘것없고 늘 스승님한테 많은 걸 받고 있지만 저희들도 스승님과 똑같이 대탈 선물 홍익인간이 되도록 대동신선도의 수행 체계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 참 전부 다 깨달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우리 국민들은 전부 다 깨닫고 싶습니다. 깨닫는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거죠. 깨닫는 방향을 잘못 잡고 가면 평생 가도 못 깨닫고 3000년 와도 못 깨닫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방향부터 설정을 바르게 잡았어야 되는데 전부 다 깨달으려 그러면서 어떻게 깨달으려 그러냐, 영통하려고 깨달으려 하고 어떤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깨달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기통을 해가지고 세상이 다 보여야 되는 거 마냥. 우리 깨달음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스승님은 깨달음의 근본이 있어서 깨달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깨달음의 방향을 몰라서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은 무엇이냐? 영통하는 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신통하는 것도 아니야. 어떤 능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나의 모순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는 것이다. 스승님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의 모순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여기 깨달음이지. 지금 이 깨달음의 잣대를 잘못 떼고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고서야 수행이 가능한 것이다. 내 모순을 알아야 그 모순을 씻어내는 것이다. 이걸 씻어내면 너는 맑아지고 깨끗해질 때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 너의 모순을 갖고 자연에 너는 하나가 될 수가, 일통할 수가 없다. 자연과 통하는 것은 너가 맑아야 한다. 티 없이 맑을 때. 자연에 접근하는 것도 자연이 내가 접근하려고 접근하는 거와 스스로 이루어지는 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뭘 얻고자 하는, 깨달으려고 드는 그는 깨달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깨달으려고 드는 한 너는 깨달을 수가 없다. 왜?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깨달으려고 욕심을 내는 한 너는 깨달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욕심이기 때문에. 나는 내한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여기서 너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 스승님한테 도를 깨쳤다 그러고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스승님은 도 얻은 적이 없습니다. 도를 깨달은 적이 없어. 세상에 도는 있는 것이다. 길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뭐든지 있는데 네가 말지 못하면 보지 못하고 얻지를 못하고 쓸 줄을 모르는 것이다. 도는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거예요. 네가 말지 않으면 읽지를 못하고
운용할 수 없다. 세상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자연에는 없는 게 없는데 너가 그걸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느냐는 이건 문제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너의 실력이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수행이란 무엇이냐? 내 자신을 깨부수며 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내한테 어떤 환경이 오면 이걸 또 깨고 나가야 되는 게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구도자입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누구냐? 수행자예요.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우리 홍익 인간들, 여러분들 형제들은 도를 구하는 구도자들이다 이 말이죠. 구도자들은 지식을 구하고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수행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내보다 더 지식을 선지식으로 많이 갖췄다면 그걸 또 얻어야 하고 이 사이에 이루는 걸 얻어야 하고 구하는 자다 이 말이죠. 이건 지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지식인들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무식자예요. 이 사람은 구도자가 아니고 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수행자예요. 수행자와 구도자는 무엇이 다르냐? 구도자는 구하는 것이고 수행자는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자는 구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묻지도 않는다. 당신이 깨친 걸 얻으려고 들지도 않는다. 당신이 깨친 거는 당신이 깨친 거고 나는 내가 깨쳐야 하기 때문에 이게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누구한테 얻는 것이 아니다. 네 앞에 오는 걸 전부 다 이걸 다 깨고 나가야 된다. 무엇이 오면 또 이걸 깨고 나가야 되고 무엇이 오면 이걸 또 깨고 나가야 되지. 그걸 얻으려고 들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좋은 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깨고 가야 된다. 이게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무엇을 배우려고 들지 않는다. 내 앞에 주는 모든 환경을 이걸 전부 다 바람을 주면 바람도 가르고 가야 되고 불을 만나면 불도 가르고 가야 되고 뭐든지 깨부수고 나갈 때만이 너의 길이 나오는 것이고 누구한테 얻고자 드는 자는 수행자가 아님. 우리가 수행자와 구도자를 혼돈들 하고 있어. 구도자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것도 구해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선지식을 찾아다니고 뭔가 이룬 자를 찾아다니고 또 그걸 구해야 되고 지식인과 구도자는 같은 것이에요. 지식인은 누가 이루어서 정리를 해놓으면 이걸 또 받아들여야 돼. 이게 지식인이고 이게 구도자예요. 어디서 좋은 설법을 한다라고 좋은 깨달음을 얻어서 설법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또 이걸 받아가 구해야 됩니다. 이게 구도자예요. 수행자는 그런 걸 받아들이기 전에 이걸 깨고 들어간다. 누구한테 얻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너는 그게 고착이 돼서 절대 수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다른 겁니다. 스승님은 구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뭐든지 내 앞에 오는 것을 전부 다 바람도 맞았고 불도 맞았고 환경도 맞았고 모든 것을 내한테 주어진 걸 전부 다 나는 깨부수고 사는 사람이지 구하려고 들지도 않았고 하느님한테도 구하지 않았고 세상 천지 무엇이든지 나는 얻고자 들지 않았다. 이게 수행자의 인생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얻고자 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뭔가를 바라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게 다른 겁니다. 이게 수행자예요. 이는 수행자는 지금 전보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수행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수행자는 3000년에 한 번 와. 어찌게 너희들이 전부 다 수행자라는 얘기야. 세상의 진리를 얻고 구해서 만중생에게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너희들이 엉뚱한 시간을 낭비하면 되는가? 자연에는 전부 다 있어. 뇌를 맑히고 조금이라도 뇌를 맑히고 욕심을 버리면 보이고 분별이 나고 내가 그걸 쓸 수 있고 전부 다 이 세상에 다 있는데도 욕심 때문에 눈을 가리는 것이다. 욕심내지 말고 이 세상은 전부 다 너희들 것이다. 욕심내지 말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야. 이런 백성의 피와 땀이고 인류의 피와 땀이고 조상들의 의리다. 이걸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때 지혜로운 우리 자손이 되는 것이지. 욕심내지 마라. 도도 탐하지 말고 물질도 탐하지 말고 돈을 이루려고 들지 마라. 이루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이제부터 바르게 알고 세상을 살면 시간 낭비를 안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일생이다. 마지막 일생인 우리 홍익 인간들은 시간 낭비를 줄여야 한다. 이 일생에 너를 불사르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서 너는 해탈해야 되는 두 번 다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없는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전부 다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불사러 갖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런 노력을 조금만 하더라도 우리 업은 소멸돼서 네 영혼이 가벼워져서 육신을 벗는 날 너희들은 전부 다 부활하게 돼가 있다 이 말이지. 두 번 다시 육신 탈을 쓰고 오지 못하는 우리 홍익 인간들은 내 자신이 하는 조그만 일이라도 남한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대성불로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 마지막 일생이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힘써라. 욕심내지 마라. 나를 불사르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힘써라 이 말이야. 그래야 내 영혼이 해탈되고 가벼워져서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이제 내가 이끌 것이니까 엉뚱한 데 좀 빠져서 시간 낭비들 하지 마. 당신들이 필요한 힘은 다 줄 테니까 조금만 노력하자. 저희가 흔히 미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고 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선거고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미국은 대선 전쟁으로 돌입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저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 안에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히스패닉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들어줄 사람들을 뽑아주려고 하고, 저희 한인들은 한인들에게 힘이 돼줄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이런 인종 간 그리고 출신 국가 간의 그 지역 이기주의가 또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저희들이 보는 또 대선 주자들은 딱히 뽑을 만한 사람은 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 만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며,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뽑아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 되든 그거는 개의치 마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도움을 줄 그런 대통령을 뽑는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홍익 인간들은 지금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한테 주어진 주권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누가 뽑혀도 대통령은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은 공인이지 사인이 아니고 어디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누가 선출이 되고 나면 우리는 이 사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사회 단체가 성숙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다민족 국가가 들어온 중에서 우리 한민족도 들어왔는데, 우리 한민족들이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게 없는가?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 여유가 조금 되는 사람들, 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해야 되고, 미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 사업이 있다든지 사회적인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잘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다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야 미국은 발전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돕는 것이거든요. 그건 국민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 대통령을 돕지 않으면 대통령은 힘을 못 씁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 그분을 도와서 이 나라가 빛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지, 이 나라가 잘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이제는 열어야 될 때고, 이제 사회 단체들이 성숙돼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사회 봉사고, 이것이 미국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태어나야 돼요. 과거에 이렇게 뭔가가 환경론자들이 나와갖고 정부에다가 막 이런 걸 대시하고 데모하고 이런 사회단체가 아니고,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잡아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꾸 뒷받침해주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걸 건의를 잘 올려갖고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해주고, 국민들이 그 뒤에 이 수반을 들지 않으면 정치인은 모릅니다. 정치인을 뒷받침해주는 게 국민이에요.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서 혜택 본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들면 많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 우리가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사회를,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진정한 복지 구현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은 나왔느냐?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복지에는 접근을 못 했어요. 우리가 복직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돈을 좀 대주고 살을 대주고 교통 편의를 대주니까 복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자면 소외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 나오는 거를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지, 이건 복지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대주고 이런 건 복지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건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을 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바른 생각으로 자기 자리에서 하는 일을 즐겁게 하게 해줄까?
이런 것을 찾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지식인들이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식인 치고 누가? 여성 지식인들이. 여성 지식인들이 이제 모여서 사회에 연구를 해야 돼요. 복지 사업은 여성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사회를 아주 면밀히 잘 만질 수 있고 이걸 잘 의논할 수 있고 회의하고 연구를 해서 뭔가 방법을 잘 찾아내서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여성들이에요. 이게 여성 상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성들이 나와서 이 사회를 보살펴야 된다. 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남성들이 했지만 나라를 이렇게 세우면서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국민들이 어려워지고 있을 때 이때는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버지가 하지만 어머니들이 나서 가지고 백성들을 만져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회가 돼줘야 복지사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들도 지식인 어머니들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이끌어주는 위에 사모님들이 또 있고 그게 청이 세 청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위의 청은 이게 재단 같은 걸 열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많은 이 젊고 이런 그 지식인들이 가정에 있고 시간이 사회에 지금 접근 안 한 이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우리 같이 나와서 같이 연구하도록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럼 위에서 이 사모님들이고 이게 그 큰 회사 회장님 부인 요런 분들이 이제 그런 재단을 열어가지고 이는 젊은 우리 그 엘리트들 여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갖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연구를 해갖고 좋은 패러다임이 나오니까 이걸 그 밑에 우리가 그 주부들이고 할 일이 많이 없는 분들 이분들이 여기 나서서 이 사회에 접근을 하겠고 요렇게 하면 이 전부 다 하나가 돼 갑니다.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이 말이죠. 힘없는 사람들끼리 뭉쳐도 일이 안 되고 중간에 이 지식인들 요 중도에 있는 이 중산층 이 지식인들만 모인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이 큰 대모들이 모여서 이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같이 해야만 이게 융합이 일어나갖고 빛나게 그 프로그램이 기가 차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렇게 했을 때 공치사를 위에 분들을 주면 되고 지식인들은 내 실력을 이 세상에 아주 펼칠 수 있으면 되고 요 밑에 우리는 아주 현장에서 우리가 도우니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울면서 손을 잡으며 감사를 하는 이 에너지만 받아도 우리는 하나도 아프지도 안 하고 어려워지지를 않아요. 각자 자기 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지금 연구를 해야 될 때다. 여성들이 이 사회를 만지면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왜? 지적인 사람들이 여성들이거든요. 힘을 가진 사람이 남자라면 지적인 사람은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은 아주 질량 있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 나라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일어날 때 아주 열심히 해갖고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소외된 자가 있다면 어머니가 나서는 거예요.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어머니들이 이 가족을 보살피는 거거든요. 그걸 남자들한테 보살피라고 몇 끼나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가정을 이끄는 거나 나라를 이끄는 거나 크고 작을 뿐이다. 원리는 두 가지가 없다. 어머니가 할 일이 있고 아버지가 할 일이 있다. 사회 단체들을 만들어서 이런 단체들이 성숙할 때 이 나라는 재가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응?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인프라는 다 만들어놨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놨는데 이런 걸 하나 이끌어줄 사람이 지금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다 조금 이렇게 살만한 사회를 사니까 전부 다 나도 사회에 뭔가는 하고는 싶은데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은 이 사회 어려운 자들을 바른 길을 찾아주는 이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요렇게 이런 일을 참신하게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도 여기를 돕습니다. 왜? 정부가 할 일을 지금 사회가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사회단체를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정부를 헐뜯지 말고 나라를 이끌다 보면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뒤에서 이 사회단체들, 이 사회 지식인들이 이걸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런 걸 없애면서 정부를 도와야만 이 사회가 건전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굉장히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미국을 핍박할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을 위해서 뭔가를 해낼 것입니다. 인정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끌어서 대한민국이 미국을 어떻게 돕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인류는 하나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동떨어진 나라가 아니고 인류는 하나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미국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항상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품어 안고 싶은 그런 환경이 돼가 있어요. 중국을 도우면 중국이 고마워하고 일본을 도우면 일본이 고마워하고 항상 팔을 벌리게 돼가 있지. 자국을 위하는 것보다 상대국을 위할 때 우리 자국은 스스로 빛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인자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인류는 우리 품에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실력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근데 본국에서 이 연구를 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것이 미국으로 전파될 겁니다.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콘텐츠를 가지고 이 미국에서 움직일 것이고 각 나라에서 움직일 것이에요. 그 나라들을 도와야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동성연애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 미국에서 그걸 안 묻나 했다 그래. 20, 30년 전만 해도 이 한인 사회는 그것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옆에 친지나 친구나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1세대, 2세대 부모들은 자식을 보내 안 보내 허락은 하지만 도로 남자로 돌아오는 양대니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미국 사회에서는 20, 30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마음을 바꿔서 동성연애로 가던가 많은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요. 후천시대가 열리는 지금 동성연애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는지, 시대 흐름에 바꿔서 허락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 문제고 이것도 하나의 모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모순이에요. 이건 바른 것이 아니고 모순이 나오고 있다. 동성연애가 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끼리 만나면은 여기서 자식을 볼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면 자식을 못 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도 자식을 못 봐. 우리가 결합이라는 것은 만나서 자식을 놓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동물적인 자기 본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도 하나의 후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전부 다 색깔이 과거에 자식을 보는 색깔보다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색깔로 바뀌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식을 보기 위해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와 만나느냐,
내가 외로울 때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하고 꼭 끌어안아요. 내가 힘들 때 내를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풀어줄 때 이 공로가 있는 사람을 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요거 사랑하다 보니까 꼭 끌어안고, 끌어안다 보니까 뽀뽀해도 되고, 이 꼴이 되는 기라. 우리는 이걸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이건 돕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냉철하지 못한 판단에서 우리는 부작용을 입고 있는 것이다. 내 옆에 지인이 나를 도울 수도 있고, 누구든지 우리는 인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이 어떤 인연인가,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실패하는 이 결혼이 어떤 거냐,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조금 이렇게 도와주인, 그때는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스님한테 빠진 것도 약할 때 빠졌고, 저쪽 목사한테 빠진 것도 약할 때 빠지는 거예요. 안 약할 때는 목사가 우리한테 절대로 강요하고 땡기 안 갑니다. 스님들도 우리가 약한 틈을 봐가지고 우리 편을 만들어갖고 니를 내가 가지고 놀거든요. 사람이 약해지면 의지성은 가지게 돼 있고, 의지할 때 거기에서 조금 도와주니 그게 내 인연이라고 붙들어 매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어가지고 결혼 실패, 이제 나이가 조금 되니 결혼 실패한 사람들의 유형이, 만날 때 내가 힘들 때 만난 사람하고 살다가 나중에 실패를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를 조금 잘해주니까 거기에 홀딱 빠져갖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나중에 이거는 헤어지게 돼요. 이거는 인생 실패를 하는 거죠. 내가 어릴 때 나를 돕는 거하고 인생을 내가 맡기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이 동성연애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외로울 때 나를 품어주니까 여기에서 끌어안겨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성연애 하는 자들은 오래 가지 못하며 결국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싸웁니다. 싸울 때는 또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결혼이라고 시켜버린다? 이거는 한참 잘못된 겁니다. 사회 계몽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 지금 나이가 든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고 젊은이들도 갈 길을 모르면 나중에 그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바르게 풀어갖고 우리 젊은이들이 알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주고, 이 공부를 시켜주고, 이렇게 알고 앞으로 분별을 바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있어야 이런 일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사회 문제니까 여성들이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갖고 정확하게 이 사회가 이해 가도록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은 이런 아니된 그러한 사회를 지금 따라가게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연구 과제입니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 연구를 해서 상세히 풀어가지고 이 패러다임을 내줄 겁니다. 내주면 인류가 같이 이걸 공유하면서 같이 연구해 나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풀어나갈 겁니다. 인류 사회가 지금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에서 풀어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나라들이 골치 아파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이는 기획으로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공급을 해주는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될 거니까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물건 팔아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을 해서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은 인류 사회에 쓸 것이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는 기술은 후진국에 가르치는 데 쓸 것이고, 그렇게 후진국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아가지고 그 나라가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요렇게 하려고 기술을 배양을 시킨 거예요. 응?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새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기획을 열어주는 요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류 사회가 모순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 모순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패러다임을 전부 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우리 대한민국부터 먼저 탁 나가고 이게 해결되면 이것이 인류에 놓으면 그대로 해결되면 백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근아들은 전부 다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인을 만드는 것이지 너가 먹고 살으라고 그런 지식인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 같은 거 이것도 하나의 사회 모순이니까 이거를 빠른 시간에 이걸 잡아가지고 이 백신을 내놓을 겁니다. 예. 아픔과 본인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 성전환 수술자인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의 동기가 궁금하고요. 그분들이 그 보도를 들어보면 부모나 본인도 물론 아주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 성전환 수술 같은 거는 하나의 이 육신에서 빚어 나오는 호르몬 작용이죠. 이게 여기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간혹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나오는가 이 근본적인 걸 우리가 파야 돼요. 생활 문화가 달라져 갖고 생활 문화 속에서 비틀어진 이는 DNA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아픔을 겪는 거죠. 이 중성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지금 뭔가 삶의 형태가 지금 잘못돼 갖고 있어 가지고 이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중성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식 문제도 있고 우리의 성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복합을 해갖고 DNA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정 문화를 바르게 잡고 이 사회 문화를 바르게 잡으면서 그런 게 없어집니다. 이때까지 있은 것은 부작용이고 이 부작용을 앞으로는 없이 해야 되는 게 또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런 것들이지 지금 있는 것들은 어떻게 치유를 하고 어떻게 다스려 줄 것인가 이것도 답을 알아야 상담을 해주고 이 정신적인 이 고통을 덜어주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성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너의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다스려주면 이것이 또 이 중간에 있던 게 한쪽으로 살 이렇게 정리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생각의 차이에서 더 심해지고 이거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몸이 아프든 어떤 상태가 지금 DNA가 변하더라도 네 생각이 어떠냐 따라 가지고 이걸 치유도 될 수 있고 이게 또 확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이 육신의 세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상담을 하는 이 정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자연의 법칙의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거든요. 찾아갈 때 여기서 안심을 시켜주고 이끌어주고 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저것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는 방치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사회를 방치했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하며 방치를 했냐? 내가 내한테 주어진 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이 나를 탁질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사회를 스스로 방치한 꼴이 돼가지고 지금 20-30년 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닌가요? 지금 이 사회는 20-30년 동안에 엄청나게 질량이 팽창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아주 엄청난 이 질량이 팽창되고 있다 이 말이죠. 팽창되는 사회는 오만 부작용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도 슈퍼박테리아가 나와. 얼마나 진화를 하고 팽창을 했는지 슈퍼박테리아가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박테리아가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신을 갖추지 안 하고 이 슈퍼박테리아가 나올 때쯤 되면 우리 정신 연령과 우리의 질량들은 이 슈퍼박테리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만큼 커서야 되는데 이게 약한 겁니다. 박테리아 지는 컸고 우리는 못 크니까 당하는 게야. 딱 이런 꼴이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방치했습니다. 내가 나와 보니 20년에서 30년을 방치했어. 이게 오늘날 이 잘못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특단의 방법으로라도 이걸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왔어. 세상을 볼 줄 아는 내가 나와서 세상을 만질 겁니다. 만지고 내가 여기서 아리키면 인류가 같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세상에 다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인프라가 잘 돼가 있습니다. 인터넷 인프라는 대한민국만큼 잘 돼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거기에서 만드는 거는 세계보다 못 만들지만 쓰는 거는 최고로 잘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바른 말을 세상에 해주면 인류가 같이 공유하면 같이 들을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네? 정보도 공유하고 법도 공유하고 에너지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참으면서 우리가 할 일을 너무 하지 않아 갖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을 하면 빠른 시간에 달라집니다. 이게 홍익 인간들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인류가 잘못되지 않게끔 이끌고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미국은 그 9.11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이후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 등 여러 가지 테러를 당하면서 테러에 대한 극심하다 싶을 정도로 공포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이슬람권 문화를 가진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쪽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총기를 난다 해서 극장이나 거리에서 혹은 또 교회나 회당을 또 들어가서 또 총기를 난다해서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자신마저 죽음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혼란해지는 것은 우리가 멈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멈추고 있다. 이 비유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우리 가정에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갈 때는 가정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기업도 우리가 발전할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종교도 우리가 발전해 나갈 때는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국가도 발전해 나갈 때는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죠. 그럼 언제 문제가 생기냐? 발전을 하던 것이 멈추었다. 멈추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국 사회가 왜 테러가 지금 많이 일어나냐? 과거에 그만큼 안 일어났습니다. 미국 사회가 언제부터 멈추었다 이 말이죠. 멈추어서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멈추면 고이면 썩는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이렇게 하든 나라를 어떻게 운용을 하든 한참 발전적이고 가잖아요.
누구 하나도 헐뜯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미국이 한참 성장을 할 때는 국제적으로 누구든지 미국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선호하고. 했는데 언젠가 멈추어가지고 멈추는다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질량이 멈추어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그 편법으로 자꾸 운용을 한단 말이죠. 멈추게 되면은 이게 망할 수는 없으니까 편법으로 운용을 해야 돼요. 이것이 상대들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편법으로 운용하는 게 자꾸 더 시간이 오래 가면 많은 사람들하고 적이 집니다. 요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 누가 뭐 이렇게 미워서 어떻게 어떤 게 되는 게 아니고 사회는 항상 발전적이고 변해가는 모습에 따라가는 게 사회예요. 미국이 선두라면 뭔가 인류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행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꾸 선도를 해주면 절대 미국은 헐뜯는 일이 없고 미국에 안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이게 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뉴스에 지금 보면 안 좋은 게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멈추고 있는 사회가 너무 오래 가고 있다. 지금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고 있는 이런 단체가 너무 이게 너희들이 멈추고 있는 시간이 오래 가니까 여기서 썩어 부패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냄새도 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게 뭔가 안 좋게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테러를 해도 명분 없이 테러 못 합니다. 테러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분이 저거 나름대로 다 있다는 얘기죠. 왜 그는 명분을 주었느냐? 요걸 연구를 하고 우리가 찾아가지고 더 뭔가 노력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테러를 한다고 때려잡는다고 테러가 아니라느냐? 고인물이 썩었는데 냄새가 안 나게 한다고 되나요? 이런 원리죠. 그래서 인류 사회는 지금 멈추어가는 일본도 미국도 뭐가 처음보다 발전하던 이 사회가 전부 다 멈추어가고 있단 말이죠. 멈추면서 이 나라들이 비대해지고 크다 보니까 이것이 운용을 지금 멈추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전부 다 운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요래 되면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미국이 한참 발전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멈추고 있을 때 천하의 기회죠. 미국 이 사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중에서 지식을 갖추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멈춘다라는 것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 미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미국이 발전할 때는 이게 혜택을 다 받아놓고 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미국을 위해서 뭔가 할 때가 됐는데 혜택 받은 사람들이 이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상대가 이것도 도움을 받아갖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때가 됐다라는 원리는 이 미국 사회는 할 걸 다 했다 요래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 거는 다 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여기 혜택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만 다시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근데 요 혜택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이 기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가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멈추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한참 일어나고 발전할 때는 많은 지식인들을 배출하고 많은 사람들을 키워냈습니다. 키워냈는데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얻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지적인 많은 사람을 키워냈다면 그때는 지적인 걸 이 사회가 원하거든요. 미국이 이만큼 컸다면 과거에처럼 그러한 그 패러다임으로 그러한 이 아이템으로 이렇게 나라가 더 크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너무 팽창하고 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는 먹고 사는데 우리 유지하는 데에 이만한 힘밖에 안 되지. 이 미국이 더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키워낸 지식인들이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인들이 전부 다 저거 잘 살라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식인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백성들도 어렵고 전부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원리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연구를 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나라가 잘못한다고 탓하고 있고 지식인들이 나라를 잘못한다고 탓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사회가 됩니다. 나라가 잘못된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지식인 너희들을 키웠지 않느냐. 이 나라의 모순을 너희들이 정리를 하고 너희들이 실력을 발휘해갖고 이 사회 모순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그런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로 하고 탓하고 지금 욕을 하고 정부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건 지식인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래서 지금 미국 사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사회가 미국에서 굉장히 그 바깥에서 들어온 이 타국에서 온 이게 사람들을 많이 품어주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딱 어려워지면 뭐부터 하느냐? 타국 사람부터 혜택을 안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 이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을 혜택을 많이 안 주려고 듭니다. 언젠가 한국 사람을 굉장히 품어준 적이 있었어요. 코리안캄은 참 좋아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컸습니다. 이게 20, 30년 가면 다 크는 거거든요. 다 키워줬더니 저거 살라고만 하는 거지. 저거 살라고. 미국이 키워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크는 게 어디로 가느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한국으로 먼저 기운을 빼돌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할 짓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나를 키웠다면 나는 미국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미국이 나를 키워줬다면 미국의 의리를 갚아야 된다 이 말이죠. 미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매국노가 될까요? 내 한 사람이 미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좋고 아주 부진하고 성실하고 아주 그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한때는 들었잖아요. 어째 오늘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우리는 미국을 아끼고 사랑하면 절대 미국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 우리를 지금 천대하면 우리는 지금 미국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야 될 때가 넘었는데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국 사회가 어려워지고 꼭 우리뿐만이 아니더라도 국제적으로 전부 다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어려울 땐 다 같이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과연 미국만 위한 것일까? 내가 미국을 아끼고 사랑하면
미국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이걸 노력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근데 미국을 나무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내 나라 내만 잘 살랐고 하면 미국이 안 보여요. 우리는 미국을 아껴야 됩니다. 왜? 미국은 인류의 신도시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 미국에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류사에 나가는 관문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미국입니다.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미국에서 이걸 꽃을 피우면 인류에 그대로 퍼져나가는 데가 미국이에요. 한때 대한민국이 아주 이게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좋은 기술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애국을 못 가져나가게 했습니다. 이게 못 가져나간 바람에 이것이 이 빛을 못 보고 사장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국에서 아무리 이걸 가지고 놀아도 국제사회로 안 퍼져요. 미국에서 이걸 놔버리면 국제사회로 그냥 퍼집니다, 이게. 왜 미국을 나무 나라라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들 무대다 이 말이죠. 이게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나라 자국을 보호하지만 이것은 국제사회가 무대가 될 수 있는 나라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미국 사회가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눈을 크게 뜰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 인류는 한 가족이지 남남이 아니에요. 내가 미국에 지금 처음 들어왔지만 엄청난 인프라를 갖춰놓고 지금 이 세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를 잘 쓰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나라예요. 항상 연료가 있습니다. 오픈돼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보니 그래. 앞으로 미국을 잘 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빛나고 우리 스스로 같이 빛나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야 돼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여기가. 나는 산구석에서 쓰레기 줍고 17년 동안 그냥 거러지로 있어갖고 이 굉장한 걸 나는 모르고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와서 기운을 살피니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걸 다 못 쓰고 있어요. 이 인프라를 잘 쓰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을 살려야 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집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시면서 교육에 대한 그 어떤 집착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집착보다 열망이 많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머니 집을 저희한테 주셨지만 그것을 저희가 쓰지 못하고 지금 이제 남편의 생각은 그것을 어떤 교육재단이나 이런 걸 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과연 괜찮은 건지. 어머니가 이제 가실 때는 너네가 써라 그러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어머니가 평소에 그 열망이 너무 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래서 그거를 한을 풀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너희가 잘 써라 라고 하시는 걸 따라야 되는지. 예. 우리 교육이라는 게 뭔가를 초점을 조금 잡아야 돼. 이 시대의 교육은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또 어머니들 갈 때는 그때는 학교가 교육으로 돼가 있었어요. 지금은 학교는 우리가 지금 신경 쓸 교육이 아니에요. 학교는 나라에서 신경을 쓸 일이에요. 왜 과거에 사제를 틀어서 학교를 했느냐 하면 나라가 그런데 신경 쓸 만큼 힘이 없었어요.
나라가 신경을 쓸 만큼 힘이 없다가 보니까 일반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들고 또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교육을 시키겠다고 들면서 학교를 차린 거예요. 차리고 그랬는데 이제 요새 지금 사학 유치원 같은 것들이 그래서 발생이 있는 거죠. 국가가 모든 유치원을 차리고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만큼 뒷바라지를 못 해줄 때 전부 다 시민들이 그냥 유치원을 하면서 수입을 보면서 하게끔 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사회에서 전부 다 유치원을 했죠. 하다가 보니까 국가에서 요새는 행편이 나아지고 이제 국가의 틀을 다 잡았어요. 국가의 틀을 다 잡고 나니까 이제는 저걸 손을 대려고 들어요. 이제 손을 대려고 들면서 자꾸 뭘 조금씩 지원하면서 자꾸 이제 국가에 이제 이 소속을 만들려고 든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이제 국가가 운용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거는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운용을 하게끔 이런 힘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교육 하던 게 공교육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그거란 말이죠. 국가가 힘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 교육은 어떻게 되냐. 이제 미래 교육. 미래 교육은 공교육은 공교육이고 새로운 사교육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사교육. 공교육이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분야를 찾아가지고 이거는 공교육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 무엇이 교육인가? 아까 우리가 공부하면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기술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자꾸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가르치려고 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자꾸 배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이걸 하기 싫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거 기술을 배워갖고 그런 기술자를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필요한 게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요거를 찾았다라고 하면 나라에서 이런 걸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게 사교육이에요. 나라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면서 사교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거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걸 내가 뺏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이 지금 뭔가가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 돈을 버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상이. 이제 강남에 크게 이렇게 이렇게 학원을 하고 이래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이 잘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돈은 엄청 벌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망가지고 결국은 그 돈 다 내놓고 또 헛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른께서 그런 생각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받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회 교육이 뭔가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갖고 얻은 청을 도울 건가 이런 거 우리가 사회 인성 교육을 교육이라 할 건가 우리가 이제 키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 사회 인성교육이 안 됐다. 이렇게 본다면 인성교육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교육장도 이렇게 하면 요 인성교육장을 하면 좋겠다. 그럼 인성교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걸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학교죠. 이게 사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못 만드는 게 나라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나라는 운용하는 데지 교육을 만드는 데는 아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가 아니고 이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업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기업이. 지금 기업이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걸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어려워지는 거거든. 근데 기업을 키우는 건 누가 키우느냐. 이제 이 순서를 들어가 보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기업이 클 때는
이 사회와 국민들의 힘으로 크는 거예요. 사회와 나라와 국민들의 힘을 보태가지고 크는 게 기업이에요. 근데 기업이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크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기업은. 이걸 못 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조금 이렇게 놔두 보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을 못 해내면 니 거 다 걷어요. 사회의 힘이잖아요. 백성들의 힘을 갖고 니 잘났다고 살면 그러고 니 방법대로 그렇게 되게끔 안 놔두죠. 그래서 다 걷는 거예요. 기업은 네 힘으로 큰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사회의 힘이 보태져 갖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그럼 바르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다 컸으면 사회를 살펴야 돼요, 이제. 살펴갖고 사회가 필요한 일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그 일을 기업이 해야 돼요. 이래서 이제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사회가 우리를 키워줬다면 사회가 지금 어려운 것을 봐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곧 복지사업이에요. 사회가 어렵다라는 것은 복지사회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지사회를 위해 갖고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고 선조님들이 말씀한 그냥 그 책을 본 대로 간다라고 하면 옷 없는 사람 옷 사주면 돼요. 밥 없는 사람 밥 주면 되고 이게 복지사업인 줄 알았던 거죠. 집 없는 사람 집 이래 준다 그러고. 그럼 복지사업이 아니라 그거는 과거에 집이 없어서 뭐 어려울 때, 또 밥을 못 먹고 어려울 때, 뭐 이럴 때 그 쌀을 주면은 이게 덕이 되죠. 지금은 쌀이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그걸 지금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찾아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노력을 할 때 뒷받침을 해서 그런 일이 잘 되게 해주는 이런 것이 사회 교육이고 복지 사업이거든. 이제 이런 것들은 기업이 성장을 했으니까 많은 인재를 모았단 말이죠. 그 인재들을 가지고 이제 연탄 날라주러 갈 게 아니고 사회에 점검하러 내보내는. 가을쯤 되면 한 번씩 이제 뭐 이렇게 복지 사업 한다라고 저 직원들을 전부 다 내보내거든요. 내보내면 어디 가서 뭐 도배해주고, 뭐 김장 담아주고, 무슨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지 사업 했다 그래요. 그럼 어디 기부 좀 내놓고. 그 천만에죠. 내가 이게 도배해주러 가면요.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까를 이걸 파악을 해와야 되죠. 인재들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오고, 이런 거를 다 모아야 되는 거죠. 모아가지고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르게 살게끔 이끌어줘야 되는 이런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어렵게 안 살게끔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모르니까 지금 저래 살거든요. 모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몰라서 저래 어렵게 살지, 알아도 어렵게 안 살아요. 이게 모르는 걸 일깨워주고, 가르쳐주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지. 뭘 하려고도 안 가는데 거기다 돈을 주고 맛있는 김치를 담아가지고 우리 일반인이 좀 잘 사는 사람도 저래 못 먹는 김치를 전부 시장이 나와가지고 시장도 나와가 김치를 담아요. 그래갖고 저 어렵게 사는 사람은 시장이 담은 김치를 어떻게 먹나? 시장이 김치를 담으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지금 이게? 대통령 부인이 나와갖고 김치를 담았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기나 해요? 그걸 사는 게 어려운 저 행편없이 사는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김치를 먹는다고? 대가리를 들고 패고야지, 집에. 그런 게 어디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지금 뭔가를 우리가 뭐 봉사한다라고 하는데 그 봉사를 하는 것은 그 없는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김치를 우리가 담아서 담아시면 이걸 가져가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좋아하면 거기에 가서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 되죠. 이 조금 사는 사람들 개안 타고 회사 다니고 중력들이 없는 사람들 옆에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쉽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빵이라도 좀 갖고 가야지 오게 해주지. 예? 김치도 좀 들고 가야 우리가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쌀도 좀 한 포 가져가야 받아주거든. 그럼 받아주면 거기에 가서 이거를 가져가는 대신에 이야기도 좀 나누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 동향을 파악하러 암영을 가는 거예요. 암영.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 어려운 축에 가서 암영을 하기 위해서 이 물질은 방편으로 들고 가야만 암영이 돼요. 그게 옛날에 저거 암영의사 그 이름 있는 게 누구죠? 박문수. 박문수가 정보를 어디 가서 얻었게요? 박문수가 경비가 참 많이 들었어요. 경비가 많이 들어갔고 저쪽에 시골에 가면은 그쪽에 그 주막 같은 데 가가지고 대포도 한 잔 팔아주고 그쪽에 뭐 이게 그 계기도 한 건 썰어 묻고 이렇게 해가면서 주모하고 또 물어가지고 정보를 하나씩 얻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없는 사람들 이게 뭔가 좀 친하게 다가가면서 뭘 좀 이래 해주면서 또 정보를 얻어요. 이래 얻어갖고 이 모은 거를 이 얻은 정보를 갖고 싹 모아와가지고 나라에다가 올려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주면 좋을까?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이런 노력을 하니까 이게 박문수가 이름이 나는 거예요. 물질은 다가갈 수 있는 방편이 있는 거예요. 다가가시면 그다음 뭘 하려고 다가갔냐 이거지. 그런 거를 수집도 안 하고 지금 이 삼성 같은 데서 엄청나게 직원들을 데리고 지금 한 십몇 년을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 활동을 한다고 지금 가을 되면은 뭐 한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뭐 이런 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걸 물질만 뭐 어떻게 해줬지.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왜 어렵게 사는지 이런 걸 정보를 하나 주워온 게 없어요. 이런 걸 한 3년만 주워갖고 바르게 알고 접근을 했더라면 그는 경비를 드는 길에 가서 이 백성들이 뭐가 어려운지 사고는 어떤지 이 사람들 말도 나눠보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3년을 접근을 해보니까 못 사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찾아오는데 한 노력을 먼저 했어야죠. 그래갖고 그런 정보를 다 가져와서 이 삼성의 이제 복지 담당들의 그 인재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 다음 갈 때는 달랐어야 되죠. 숙제도 주고, 요렇게 해보시도록.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안 하니까 그 다음 물자를 딱 끊어보고, 뭔가를 이렇게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들이, 이게 백성이 어렵게 사는 거는 무식해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욕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거는 내가 무식해서 그래요. 이러면 또 내가 더 무식한 놈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자존심 상하죠. 근데 이게 왜 얼만큼 무식하냐면 네가 요래 살고 싶은데 요래 살고 싶은데 요만큼 무식한 거예요. 그래 이래 못 살아. 무식이라 하니까 그냥 깡무식하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요래 살고 싶은데 요만큼 이렇게 이만큼쯤 차이가 나. 이게 질량이 요만이 무식하니까 요렇게 못 사는 거예요. 또 요렇게 살라 그러면 요만큼 우리가 질량이 갖춰줘야 요래 살거든요. 그럼 저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거는 무식해서 어렵게 사니까 그러면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네? 무식한 사람을 잘 살게 해줄 방법은 나라님도 그거는 못해요.
하나님도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무식한 사람을 어떻게 잘 살게 해줘? 그래서 백성을 아르켜야 된다. 그래서 이 스승님은 지금 그걸 아르키러 나온 사람이에요. 아르키 어떤 청에 누구도 바르게 살기 위해서,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걸 해야 된다. 이게 교육이에요. 사회교육. 이것이 우리 생활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들은 전부 다 도인들이 태어나서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모든 이 사회에 생각을 하는데 도인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길을 아는 사람. 그게 도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살아나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계를 알면 신들을 움직일 수 있는 도인이고, 이 사람계를 알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도인이에요. 우주를 알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도인이다 이 말이죠. 이게 도인도 격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어디다가 둘까? 지금 이 사회는 우리 인성교육이 안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인성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나? 여기 진짜 교육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은 제도권 안에서 교육을 받는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그 나라에서 하라고 전부 다 그쪽 세금을 내고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다가 주면요, 나라에서 그거 안 줘요. 그리고 그걸 딴 데다 써가지고 이상한 일을 한다니까. 그럼 나라가 하게 놔둬야 돼요. 잘 되든 못 되든 이제는 나라가 할 몫은 나라가 하게 놔두고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교육이에요. 나라가 사회교육을 못 시키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사회교육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사회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이게 우리 이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투자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죠. 안 그렇다라고 하면 두 분한테 남겨서 두 분이 잘 써요, 그냥. 그거지. 만일에 그걸 갖다가 지금 학교에다가 기정을 했다. 이 사람들이 그거 온 바람에 딴짓해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인자는 조직에다가 줄 때는 끝났어요. 조직에 그 잘못한다고 걷고 있는 판에 또 조직에 주면, 너는 공모자가 돼가지고, 심판받을 때 니도 같이 혼나요. 그러니까 종교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너희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잘못하기 때문에 지금 걷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또 갖다가 이게 이렇게 영양분을 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지금 이 자연이 하는 일을 또 내가 방해하는 게 돼가 같이 또 들이맞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한 불에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주기보다는 그거로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데 쓰든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든지, 이래 갖고 본인들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누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죠?